전당뇨에서 벗어나서 정상 혈당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지금 화면을 보니까 아무래도 자전거하고 파로인 것 같은데 이게 파로는 어떤 곡물입니까? 아, 예. 파로는 해외에서는 엠머밀이라고 불리는데요. 12,000년도부터 이 재배되기 시작한 이 최초의 고대 곡물 중 하나입니다. 자, 이게 그 요즘 뭐 건강에 관심 많으신 주부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게 이 고대 곡물이잖아요. 네. 예, 좀 그 중에서도 이 파로는 되게 특별한 성격이 있는데요. 고대 이 로마 시대부터 이 널리 퍼진 그런 곡물이고요. 또 이 로마 군대가 뭐 전 유럽을 다 장악했잖아요. 네. 로마 군대를 지탱하던 주식이 바로 이 파로입니다. 그리고 또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런 유명한 명언 아시잖아요. 이 명언 했던 그리고 또 이 로마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시저 황제가 또 이 전리품으로 챙겼던 게 바로 이 또 파로인데요. 예, 풍부한 식이섬유는 물론 비타민, 마그네슘, 이 미네랄들이 함유되어 있고요. 특히 이 탄수화물과 당 함량은 낮고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요. 혈당 관리는 물론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이 되는 웰빙 곡물입니다. 근데 확실히 우리가 이제 백미가 혈당을 많이 올린다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밥부터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로마 군대 식량이라고 전투 식량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면은 이게 이탈리아에서 재배되는 곡물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파로는요, 이탈리아 반도를 종단하는 아펜니노라고 하는 산맥이 있는데 여기 중심으로 재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로가 잘 재배가 되려면 고도가 높고 좀 춥고 건조한 지역이 제격인데 이게 바로 이탈리아에 있는 토스카나 지역과 잘 부합을 하는 거죠. 특히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파로는 EU 법령에 따라서 화학살충제나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든요. 또 이탈리아 농림부의 엄격한 가이드에 따라서 종자를 다 선별을 해서 모든 과정을 이 전문 농학 박사가 직접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사실 쌀 같은 현대 곡물은 좀 DNA의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편인데 이런 변형 없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도 원래는 흰쌀밥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네. 다이어트 이런 혈당 관리하기 위해서 파로밥으로 바꿨다고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 확실히 우리나라 중년 여성들 탄수화물 섭취가 좀 많은 편이죠. 네, 이 중년 여성들의 과도한 정제 탄수화물 섭취가 비만과 당뇨병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한국영양학회에 따르면은 하루에 1일 권장 섭취 탄수화물의 양이 100g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탄수화물로 100g인데요. 이것은 우리 즉석밥 있잖아요. 좀 큰 네. 공기로 나오는 즉석밥이 300g이거든요.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순수한 탄수화물이 100g 정도 돼요. 근데 한국인이 평균 정도 섭취하는 양이 307.8g이라고 하니까 권장량의 3배 이상 네. 탄수화물을 먹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60대가 넘어선 여성들에게서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제 폐경을 겪고 또 갱년기를 겪으면서 몸에 있는 신진대사량이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체지방률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런 정제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아진다면 당뇨병의 가능성도 당연히 높아질 뿐만 아니라 비만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관리에 꼭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사실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칼로리 계산부터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혈당 관리에 저도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중요하죠. 맞아요. 똑똑하게 잘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건강하게 살을 빼기 위해서는 칼로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혈당 관리를 똑똑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서 혈당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이 되면요.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인슐린이 계속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인슐린이 혈당을 떨어뜨려 주는 건 좋은데 어떤 원리로 떨어뜨리냐. 혈중에 있는 과도한 포도당을 1차적으로는 근육이나 아니면 간 같은 곳에 일단 글라이코겐이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빠르게 낮추죠. 근데 문제는 간이나 근육은 사이즈가 정해져 있잖아요. 저장 용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많은 포도당이 남아있다.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지방의 형태로 장기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되는 지방이 내 팔뚝에도 붙고 허벅지에도 붙고 안 배에도 돼. 붙고 하면서 살이 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칼로리 낮춘다라고 해도 결국 혈당이 올라가면 족족 지방이 쌓이는 체질로 변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계속해서 인슐린이 나오게 되니까 점점 더 내 몸은 인슐린에 무뎌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거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는 인슐린이 나와도 몸에서 말을 듣지 않아요.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면서 당뇨도 생길 수가 있고
살이 점점점 더 잘 찌는 체질로 바뀌니까 쉽게 말하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 이런 데서 오는 거죠. 근데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배가 금방 꺼지고 금방 배고프고 이래요. 네. 그건 왜 그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그런 음식들, 정제 탄수화물 같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많이 먹지 않더라도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가게 되니까 췌장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이 갑자기 급격하게 나오게 되고 또 그럼 혈당이 쑥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저혈당일 때처럼 이 배고픔을 좀 느끼게 되고요. 금세 배가 꺼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가짜 배고픔인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고프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음식을 허겁지겁 먹게 되면 이것들이 또 혈당을 올리면서 체지방으로 전환되고 결국은 이제 지방세포가 증가하면서 우리가 살이 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 음식을 드시면서 이렇게 이 체중 관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는 다이어트 식품 볼 때 당 함량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8호는 어때요? 당 함량이 다른 곡물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인가요? 네, 확실히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같은 용량 대비 당 함량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8호 같은 경우는 100g당 한 2.4g 정도의 당이 함유가 돼 있어요. 이게 완두콩에 비해서는 1.6배 낮은 수준이고요. 슈퍼푸드라고 잘 알려진 퀴노아보다도 2.2배 더 낮습니다. 우와. 또 건강 곡물로 유명한 카무트보다도 3.2배 낮죠. 그렇기 때문에 8호를 밥 대신 섭취했을 때도 당뇨 환자의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다른 연구에서도 이런 고대 곡물의 섭취가 당화혈색소는 물론이고 인슐린 수치, 공복혈당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당뇨와 관련된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우리가 보통 탄수화물을 평가를 할 때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빨리 올리고를 GI라고 하는 당지수로 판단을 하잖아요. 당지수가 55 이하일 때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좋은 탄수화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8호의 당지수는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착한 탄수화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40. 그러면 우리가 뭐 거의 매일 먹는 쌀밥 그리고 이 8호밥 식후 혈당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것도 좀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8호 밥을 먹은 뒤 그리고 일반적으로 먹는 백미 밥을 먹은 뒤에 혈당 변화가 어떤지 저희가 실험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정상 혈당을 가지신 분이에요. 공복 혈당을 이렇게 체크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 미만으로 아주 정상으로 잘 나왔죠. 자, 이렇게 정상적인 분이라도 백미밥을 먹었을 때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보면 엄청 많이 올라갔죠. 170이 넘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분께 8호밥을 한번 먹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8호밥을 먹고 나서 혈당을 체크해 보니까 어머머머. 110대 정도로 별로 증가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백미밥을 먹었을 때보다 8호밥을 먹고 나면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니까 확실히 알겠네요. 차이가 좀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영상 속에서 8호는 백미보다 그 흡수가 천천히 돼서 뭐 혈당이나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예, 그게 바로 저항성 전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요, 식이섬유처럼 작용을 해서요, 이 위와 소장 같이 일반적으로 이 소화되는 그런 장기에서 흡수되지 않고요, 대장까지 내려가서 발효가 되면서 천천히 흡수되는 그런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이 정제 탄수화물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 정제 탄수화물에 들어있는 이 일반 전분들은요, 급격하게 흡수가 되고 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이것이 체지방으로 전환되어서 이 내장 지방의 형태로 이제 이 우리 온 몸에 이제 저장이 되는데요. 그러지 않고 그 저항성 전분은요, 일부만 흡수가 되고 대부분은 또 이제 배출이 됩니다. 우리 몸 외로 배출이 된다는 특성이 있어서요. 다이어트는 물론이고 혈당과 혈관 관리에도 도움을 주고요.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까도 말했지만 일부만 되고 식이섬유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포만감을 또 많이 일으켜서 이 탄수화물 섭취를 과다 섭취를 좀 예방을 하고 이 체중 관리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8호 저항성 전분이 높을수록 좋은 거네요. 그럼요. 8호도 높을수록 높아요? 아주 높은 편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다른 곡물들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자, 일단 백미 속에는 정성 정분이 100g당 0.64g밖에 안 들어있어요. 정말 미미하죠. 근데 현미는 그나마 좀 많아서 2.63g인데 8호는 21.2g이나 들어있어서 굉장히 많은 저항성 전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저항성 전분이 대장 안에서 우리가 흡수될 때 단쇠지방산이라는 형태로 분해되는데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데 짧은 단자를 써서 단쇠지방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되는데 굉장히 쉽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슐린 작용을 그만큼 더 원활하게 만들어준다는 건데요. 인슐린 작용이 원활하면 이제 충분히 에너지가 섭취가 됐으니까
그만 먹어도 돼라고 세포를 통해서 우리 뇌로 전달해서 네. 이 신호를 주니까 아무래도 좀 식욕이 좀 억제되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불필요한 지방이 축적되는 것도 막을 수 있으니까 비만 억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비만을 막아주는 단체 지방산 네.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봤던 영상에서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했죠. 파로밥이 확실히 포만감이 높다. 이게 진짜인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서 파로의 저항성 전분이 풍부하고 이게 식이섬유처럼 같은 작용을 한다, 일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아예 파로는 식이섬유 함량 자체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더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가 있죠. 자, 현미보다는 2.16배 높고요. 백미보다는 2.34배 정도 더 높은 수준이에요. 식이섬유는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다른 음식물의 소화 속도도 같이 늦출 수 있고 흡수 속도도 늦춥니다. 하지만 포만감을 빠르게 느끼고 오래 느끼게 한다는 장점이 있죠. 특히 이 식이섬유 중에서도요. 파로에는 아라비노자일란이라고 하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수용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에 딱 들어왔을 때 물을 잘 흡착하고 점성이 높아서 끈적끈적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 위 안에서 이렇게 부피를 많이 차지하면서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 소화 과정에서도 식욕을 더 저하시킬 수 있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과식을 하는 것 자체도 막아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변비 좀 많으신데 변의 양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할래도 근육이 필요하고 근육을 만드는 건 단백질.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럼 파로밥에도 단백질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파로의 이 단백질 함유량은요. 감자와 비교했을 때 7.3배, 그리고 완두콩, 이 콩이 보통 단백질의 대명사잖아요. 2.6배, 그리고 시금치의 4.3배로 굉장히 풍부한데요.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리지 않는 영양소이면서 또 포만감은 또 제공해서 탄수화물 과잉 섭취를 좀 방지를 하고요. 또 근육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을 주는데요.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면 우리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그런 음식들이 내장 지방 또 혈관 속의 그런 지방 성분들로 축적하는 그런 나쁜 효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네. 이럴 때 파로의 이 풍부한 단백질이 건강한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네. 파로밥 서치할 때 주의사항 들으면서 이거 먹어야지. 네, 이거 준비가 돼 있는데요. 뭐 네. 3대 7이나 5대 5 정도 이렇게 적절하게 비율을 만들어서 섞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거든요.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좀 더부룩할 수 있어요. 적당한 비율로 밥을 지어서 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영양소 균형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와. 누가 비볐어? 맛있네. 너무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맛있다. 아니 근데 저는 오히려 백미 비빔밥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식감이 오독오독하고 너무 좋아. 네. 식감도 좋고 맛도 좋네요. 이렇게 해서 집에서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